신의 선물 플라스틱은 왜 골칫거리가 되었는가? 현대는 명백하게 플라스틱 시대, 1975년에 플라스틱 음료병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구상에는 플라스틱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고요. 정부에서도 이에 발맞춰서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다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질문들을 짚어보기 위해 플라스틱 전문가를 모셔보겠습니다. 구독자 6,000명에 달하는 플라스틱 전문 유튜브 채널의 주인공이자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 고분자공학부 교수이신 배진영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희 소재은행을 위해서 이렇게 흔쾌히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소재은행 TV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 고분자공학부 대학원은 고분자공학과 소속의 배진영 교수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현장에서도 이제 플라스틱을 좀 연구를 했었고 30년 정도의 플라스틱 관련된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은 현재 플라스틱 읽어주는 배진영 교수님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혹시 채널 홍보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한 1년 조금 넘게 플라스틱을 읽어주는 배진영 교수님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공도 소개를 해주고 싶고요. 일반인들이 플라스틱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도 보강도 좀 해드리고 싶고, 제가 좀 갖고 있는 지식들을 기부하는 그런 재능 기부의 성격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정말 제대로 전문가를 찾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태아랑 플라자 입주 기업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플라스틱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나요? 라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플라스틱은 시작은 천연 플라스틱부터 시작을 했어요. 셀룰로즈라고 하는 그런 천연 플라스틱부터 시작을 했지만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조상이 석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거의 석유로부터 나온 원료를 갖고 이제 플라스틱이 만들어집니다. 보통 이제 물질을 두 가지로 나누면은 무기 물질이 있고 유기 물질이 있는데 플라스틱은 유기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유기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플라스틱도 이제 유기 물질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보통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인간도 어느 정도 이제 수명이 닿으면은 장내 문화에 따라서 매장도 있고 화장도 있고 그런 절차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플라스틱도 같은 유기 물질이기 때문에 매립이라고 하는 과정도 있었고 소각이라는 과정도 있고 또 재활용, 그다음에 또 이와 같이 소재은행에 맞춰서 또 업사이클링이라는 개념까지 또 이제 발전되어 왔죠. 석유는 어떻게 보면 태생이 불에 잘 타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 석유에서 만든 플라스틱은 어떻게 보면 태워서 이제 없앨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플라스틱의 처리 방법 중에 하나가 소각이라는 거가 적용되어 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세상이 좀 바뀌게 되고 화석 연료를 태우는 과정 중에서 좀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가 있어서 일부는 온난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태우는 것도 규제가 좀 걸려져 있는 상태죠. 두 번째 질문도 그와 좀 관련된 내용입니다. 플라스틱을 소각할 때 다이옥신과 BPA라고 하는 물질이 발생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발생되는 물질이 환경적으로 혹은 인체적으로 어떤 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플라스틱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플라스틱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PVC라는 그런 고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PVC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가 소각할 때 이제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발암 물질의 하나로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BPA 같은 경우는 환경 호르몬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다른 고분자에 BPA가 사용되어 있을 경우에 심출수라든지 그런 데서 BPA가 관찰될 수는 있지만 소각할 때는 BPA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플라스틱을 태울 때는 다이옥신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이제 소각을 좀 자제하는 편이죠. 그럼 업사이클링 할 때도 가열할 때는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플라스틱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폴리에틸렌 같은 거를 이제 소각할 때는 그런 다이옥신이 발생을 하지 않죠. 모든 플라스틱이 다 다이옥신을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건 틀리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카페를 많이 가면은 종이 빨대나 네. 생분해 빨대, PLA 네, PLA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플라스틱인가요? PLA는 폴릭 락틱 애시드라고 플라스틱의 한 종류고요. 생분해되는 특성 때문에 환경 친화적인 포장재로 바뀔 때 항상 1차적으로 나오는 거가 지금 PLA라고 하는 플라스틱입니다. 방금 생분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생분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생분해라는 건 뭐냐면은 플라스틱 제품을 땅에 이제 매립을 했을 때
그 토양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플라스틱을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아, 미생물이 분해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유기 물질은 토양에다가 매립을 시키게 되면은 토양에 존재하는 각종 미생물, 박테리아가 그걸 먹습니다. 먹어서 이제 분해되는 거가 바로 생분해의 원리예요. 예를 들어서 폴리에틸렌 같은 플라스틱은 땅에 묻어도 미생물들이 잘 먹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잘 먹게 하는 플라스틱에 이제 PLA가 요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입니다. 그럼 이렇게 플라스틱이 여태까지의 문제점이 매립하거나 소각할 때 발생하는 환경적인 문제였는데 왜 기업들이나 제품들이 다 생분해로 나오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든지 물건이라는 것은 가성비도 좋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그 생태계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도 PLA를 개발하는 업체들도 생기고 PLA를 갖고 물건을 만드는 업체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런 거가 지금에 와서 이제 생태계를 막 이루려고 하는 이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플라스틱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플라스틱이 썩는 게 뭐 몇백 년이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플라스틱이 발명된 지는 이제 100년 100년 이제 정도 됐죠. 근데 이걸 몇백 년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그 플라스틱도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고분자들은 미생물이 먹기에 너무 큽니다. 안 먹습니다. 토양에 그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먹지 않아서 좀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폴리에틸렌 쓰레기만큼은 매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아니라 소각으로 이제 방향을 잡으면 더 낫지 않을까. 아까 말씀했다시피 폴리에틸렌은 수거할 때 별다른 그런 환경 오름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처리할 때 좀 이렇게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다 갖고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나왔던 PLA와 같이 그런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매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또 어떤 것들은 소각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재활용, 또 업사이클링 이렇게 가는 것 같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수님, 그럼 플라스틱이 저는 재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재활용은 어떤가요? 재활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 플라스틱 병으로 예를 들어서 실을 만드는 그런 재활용도 있지만 요 플라스틱 자체를 그냥 분쇄를 해갖고 그냥 연료로 사용하는 것도 재활용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용된다는 거가 연료 쪽으로 재활용되는 거가 더 많고요. 물건 형태로 재활용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재활용이 되려 그러면은 버리는 사람들의 좀 인식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버리게 되면은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물건을 만들기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도 하나 있는데요. 네. 뭐 플라스틱이 한 가지 종류만 사용하면 어떻게 네. 재활용이나 아니면 재사용이 참 쉬울 텐데 왜 이렇게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이 존재하게 된 건가요? 그게 바로 이제 플라스틱은 결과적으로 재료이고요. 물건을 만들라 그러면은 물건의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 특성을 보존을 하려 그러면은 다양한 소재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입는 옷들도 보면은 우리들도 원피스로 입고 싶죠. 원피스로 입고 싶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투피스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컨비네이션으로도 가야 되고 다양한 소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저희가 어떤 건지 사실 분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저희가 지식을 찾아봤을 때는 물의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이걸 간단하게 분류할 수 있다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서는 산, 학, 연 이게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저희들도 학교에 있지만 학교에 있는 사람들도 메이커들이 어떤 고분자와 어떤 고분자를 같이 썼는지 정확하게 알아내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도 뭔가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계에서도 그거를 이제 검증을 해야 되고, 그런 정보들이 예를 들어서 소재은행 같은 데도 공급받아서 일반인들한테 많이 제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옛날에는 옷 같은 경우도 보면요, 폴리에스테르 소재로만 100% 쓴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서는 면하고 폴리에스테르하고 혼방한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와갖고는 그 옷에 핏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스판덱스까지 또 섞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만들더라도 두 가지, 세 가지 소재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들은 혼방이라고 얘기하죠. 옷 같은 경우는 이제 택에 보면은 뭐 어떤 섬유가 몇 프로 혼방되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저런 페트병이나 아니면 다른 플라스틱 제품 완구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표시가 돼 있진 않아요. 안 돼 있죠. 이제 우리들도 아카데미나 또는 이제 시민단체 또는 뭐 정부에서도 이제 제공해 다오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뭔가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재활용이라든지 재활용의 방향이 잡히겠죠.
그런데 이제 플라스틱은 특징이 이렇게 다 잘 섞이는 거가 아니에요. 우리들 술도 보면은 소맥 같은 경우에는 소주와 맥주가 잘 섞이는데 예를 들어서 소주를 막걸리하고 섞는다고 그게 뭐 작품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건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섞일 수 있는 소재가 있고 섞이면 안 되는 소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산업계에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좀 소비자들한테 이제 제공하라고 요청을 할 수는 있죠, 이제. 최근에 생수 브랜드 에비앙에서는 100% 재활용 페트를 사용한다고 했고 코카콜라에서도 해양 폐기물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네. 일정 페트병을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네. 최대 몇 번까지 재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거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좀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보면은 여러분들도 보면은 우리가 옷 같은 경우도 과연 우리가 몇 번 이거를 빨아서 재활용해서 계속 입을 수가 있느냐 그 질문하고 똑같거든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재활용을 하려 그러면은 항상 고온에서 녹인 다음에 열 처리를 해갖고 다시 이제 실로 만들든지 또는 다른 이제 물건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플라스틱이 좀 물성이 조금은 이제 저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저에 따라 갖고 2번, 3번 재활용되고 끝날지 아니면 10번 될지는 그때 다른데 좀 객관적인 데이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숫자로 지금 몇 번까지 재활용된다 딱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뭐 미세 플라스틱 말만 들어서는 조그마한 플라스틱 같은데 정확하게 미세 플라스틱은 어떤 걸 의미하나요? 보통은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밀도가 낮아서 가볍기 때문에 시냇물, 강물을 거쳐서 바닷물로 가게 되고 바닷물에도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오래 있다 보면은 미세한 가루 형태로 분해가 되게 되고 그걸 이제 우리들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명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미세 플라스틱을 어류들이 혹시 먹이로 오인을 해서 그걸 먹게 돼서 이런 것들이 일단 관찰됐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좀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플라스틱이 저희가 좀 줄여서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기업에서 새로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플라스틱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생분해 플라스틱을 더 사용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건이라는 거를 아껴 쓰고 좀 오래 쓰는 거는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계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 자성의 목소리로 일단 이러한 생분해성 고분자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기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성을 해서 리사이클링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먼저 말씀을 하고 싶네요. 과연 그 플라스틱이 지구를 망쳤느냐 아니면은 인간이 지구를 망친 거냐. 저도 지금 보면은 인간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버릴 줄 몰랐어요. 막 버리다 보니까 플라스틱들이 바다로까지 이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쌓이는 거죠. 뭔가 사람의 인식을 바꾸려 그러면은 교육과 계몽이 필요하고요. 이슈들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달려들어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 매립 기술이라든지 소각 기술을 빨리 고도화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사용자들한테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플라스틱 그 쓰레기를 배출할 때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또는 이제 전문가의 권고에 따라서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분리 배출을 해주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투명한 플라스틱하고 불투명한 플라스틱만 따로 분리 배출만 해 주셔도 아주 재활용이라든지 재활용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재활용을 주제로 플라스틱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요. 플라스틱이라는 소재가 일반 사람들이 재활용, 무언가 만들거나 조작하기에는 편안한 소재인 건가요? 아니면 위험한 소재인 건가요? 플라스틱을 제대로 알고 적용 분야를 제대로만 잡으면은 저는 재활용, 재활용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재료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소재들을 제대로 분리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는 정제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재활용 또는 재활용을 가게 되면은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려지고 있는 페트병으로부터 실을 만들어서 또는 또 해양에 버려지는 어망들을 전부 다 수거를 해서 이제 백팩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는 방향을 아주 잘 잡은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소재은행에서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네. 우리는 플라스틱을 도대체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일단은 그 플라스틱은 조상이 석유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유아 산업의 분류로 일단은 플라스틱이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유아 산업이 전 세계에서 8등하고 있는 그런 나라고요.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많이 했는데 플라스틱을 포함한 유아 산업이 그 역할도 이제 많아졌습니다. 아마 그 플라스틱이라는 그 재료는 우리 일상에서 좀 같이 가야 할 재료고요. 하지만은 플라스틱의 사용량은 누가 보더라도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더 이상 플라스틱 이슈로 인해서 지구의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업사이클링 또는 재활용과 같은 정책 추진 방향도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공간 정책에 저희 소재은행에서도 교수님께 자주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소재은행에서 이런 정보들을 이제 계속 유튜브에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